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직장의 법무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선배의 소개로 공익근무 요원으로 일하는 남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2차에 실패하면서 입대를 했다고 들었어요.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이라고 말해주면서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아서 남을 할 데 없는 신랑감이라고 추켜 세웠죠. 전 그때만 해도 첫인상이 좋고 성격이 착해 보여서 다른 조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보다 3살 어린 것도 별로 거슬리지가 않았죠. 남친은 저를 위해 뭐든지 해주려고 했고 안목도 있어서 선물 하나를 사더라도 제 마음에 쏙 드는 것들만 사주었어요. 그런데 친정언니가 우연히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내젓는 겁니다. 외며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아느냐며 그쪽 부모님이 모든 걸 걸고 기대를 하고 있으니 그것만은 알고 시작하라고 저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주었어요. 전 남친을 만난 세월이 1년이 넘으면서 언니가 얘기했던 조언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군 복무가 끝나고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하자 남친 어머니가 스케줄을 관리하면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지, 누굴 만나는지, 고시원에는 언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는 거였죠. 제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어머님이 받으신 적이 있었는데 왜 전화를 했느냐, 지금 같이 있냐, 언제 집에 보낼 거냐는 등등 참으로 기절초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시 공부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 집안에서 강권하는 진로라서 남친 본인도 수험 생활을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알고 보니 지독한 마마보이라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고시 공부도 과감하게 그만두지 못하고 5년이 넘게 질질 끌면서 매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남친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가 원치 않는 고시 공부를 그만두게 하고 싶었지만 엄마를 거역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기에 도저히 옆에서 더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지만 어머니가 워낙 자아가 강하고 친정이 부자라서 아버지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셨던지라 대기업 임원인 아버지도 말 한마디 못하고 아들이 능력도 안 되는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친이랍시고 제가 몇 마디 거들었다간 당장 달려오실 분 같았고 저는 남친과 계속 만나도 되는지 불안해서 악몽을 꾸고 직장생활에 전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렵게 남친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학벌이나 집안이나 저도 밀리진 않았지만 나이가 많고 결혼 적령기가 빠르다는 이유로 내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재민이 놔줘요. 아가씨만 아니면 더 나은 여자 만나서 훨훨 날 수 있는 애란 말이에요. 이 시기에 여자 만나면 공부도 잘 안 되고 시간만 낭비라는 거 본인도 잘 알잖아요. 어머니, 재민 씨는 고시 공부를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법무팀에서 일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수험 생활이 안 맞는 분들 많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대노하셔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동안 저에 대해 우려했던 점과 감정을 자극한 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는지 물컵을 끼얹으며 욕설까지 뱉으시더라고요. 인연이 어디다 입을 대? 우리 재민이가 어떤 앤데 네가 남의 앞날에 참견이야? 고시 공부를 하든 취직을 하든 우리 재민이가 결정할 거야. 늑다리 주제에 눈은 높아서 감히 어디에다 참견을 해? 전 모욕감과 자괴감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남친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못 만나겠다고. 앞으로 다른 여자 만나서 잘 살라고 했어요. 지긋지긋했거든요. 그러자 남친이 펑펑 울면서 저를 붙잡는 거예요. 저 없이는 절대 못 산다면서 사법고시 따위 필요 없다고. 저하고 결혼해서 살고 싶다면서 통곡을 하는데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남친 엄마에게 보복당할까봐 무서워서 급히 자리를 떴어요.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남친이 수면제를 먹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처음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갔더니 중환자실에 누워있더라고요. 남친의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고 결국 일반 병실로 내려오자 저와의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남친은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남친 어머니는 결혼은 허락해도 고시는 포기 못 시키겠다는 거였죠. 저희 집에서도 반대가 극심했지만 전 또 남친이 자살 시도를 할까봐 도저히 헤어지자는 말을 꺼낼 수조차 없었죠. 남친을 소개해준 직장 동료는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저는 제가 택한 인생이니 괜찮다고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남친보다 그 어머니가 더 걱정이었어요. 예상대로 집은 구해주겠지만 생활비는 저더러 대라는 말씀을 서슴없이 했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이제 와서 엎을 수도 없으니 저도 2년이라는 조건을 걸었죠. 그러자 내키지는 않지만 알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강남 한복판에 33평 아파트를 사주셨고 공부하는 동안 아기는 절대 갖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때 제가 조금이라도 세상 물정을 알았다면 이런 결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렵게 시작한 신혼이었는데 남편은 고시 공부를 제대로 집중 못하고 제 옆에만 붙어 있었어요. 공부가 싫은 건지 아니면 제가 좋은 건지 알 순 없었지만 옆에서 보는 저는 답답했어요. 게다가 제가 실질적인 가장이라 그랬는지 남편이 점점 한심해 보였어요. 저만 해도 승진시험을 보기로 했으면 아침부터 밤까지 집중해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공부에 매달리는데 남편은 사법고시를 공부한다면서 스터디 카페에 가서 반나절 있다가 오는 게 전부였어요. 밤에 저하고 저녁을 같이 먹기라도 하면 대학원 공부를 조금 하다가 그냥 잠을 자더라고요. 저도 법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 난이도나 공부를 해야 하는 양이 짐작이 되는데 남편은 명문대 법대를 졸업하고도 여태까지 단 한 번도 1차에 합격한 적이 없었어요. 결국 전 참다 못해 별거를 하자고 했어요. 시험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저더러 남자가 생겼냐며 의심을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미쳤냐면서 화를 내고 그런 식으로 공부할 거면 헤어지든지 공부를 포기하고 취업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하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싸운 내용을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전해서 전 퇴근하자마자 불려가서 무릎을 꿇어야 했죠. 어쩌자고 남편을 무시하냐면서 돈 번다고 유세하냐는 둥 저를 깎아내리다 못해 이젠 아예 자존심을 밟아버리시더군요. 전 이번 고시에서 1차 합격을 못하면 포기하시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남편은 고시 낭인으로 전락해서 취업도 못하고 사회 부적응자로 남는다고 했어요. 그러자 너나 잘하라고 재민이는 그럴 애가 아니라면서 폭언을 퍼붓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 결혼을 끝내고 싶었어요. 남편은 초딩만도 못한 정신연령의 마마보이였고 시어머니는 성격 파탄자시고 시아버지는 돌부처나 마찬가지로 나 몰라라 하시는 게 아주 셋이 바람 3종 세트였어요. 시간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갔고 2년이 지나 대학원을 졸업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1차는 겨우 붙었는데 2차에서 떨어졌어요. 7년 공부해서 겨우 1차 합격을 이뤄낸 거였죠. 시댁은 그게 어디냐며 쌩 난리가 났고 저더러 남편 잘 만난 줄 알라는 거였어요. 남편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기 무시하지 말라며 이미 최종 합격이라도 한데 으스대는데 참 보기 괴로웠죠. 전 2년이 지났으니 가장 노릇을 그만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돈 버는 요새 그만 떨라면서 생활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전 그 돈 받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도 제가 너무 힘드니까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남편이 스터디 그룹의 회원 중 한 명과 바람이 난 거였어요. 그 여자는 이번에 최종 합격을 했고 남편과는 아주 살림이라도 차릴 듯 당당했어요. 더 웃긴 건 시어머니가 그 여자를 만나서 잘 다독이더니 저에게 물러나라는 겁니다. 제가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혼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이런 일이 올 것 같아서 꼼꼼하게 모아놓은 증거를 내놓고 변호사 추진을 한 거죠. 시댁에서는 5억을 줄 테니 저더러 소를 취하하고 협의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전 참을 수 없었죠. 그깟 10억에 제 억울함을 풀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어요. 1심에 이어 2심까지 가서 재산 분할과 제가 그동안 가장으로 돈을 벌었던 이력까지 더해져 위자료 3억과 재산 분할 10억을 받았어요. 강남 아파트를 그냥 사주신 게 아니라 대출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갚았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가가 뛰어오르면서 10억을 받게 된 거였어요. 상감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승소해서 전 아쉬울 게 없었고 전 남편과 그 여자는 결국 헤어지고 고시 패스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전 로스쿨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로 채용이 되었고요. 새로운 직장인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결국 취직도 잘 안 돼서 중소기업 사원으로 겨우 취업이 되었다고 했어요. 전 태어나서 이혼한 게 제일 잘한 일 같아요. 지금 인생에 만족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